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만 부족한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거가 있는데 제가 기자로서 한번 제가 공부하고 취재한 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특징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왕국은 왕이 주인이죠. 주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언론인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명예훼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국민을 위한 종이니까. 그 국민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국민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인권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북한에서 어떤 두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건 두고두고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악인일지라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국민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벌을 주게 되면은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 단계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에서 뭐가 어긋난 건지를 봐서 기소를 하고 재판부는 수사한 거하고 기소한 거가 잘 맞는지 판단해 가지고 형량을 때리는 세 가지 단계로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수사를 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형사라고 얘기하는 경찰들이 하는 건데 형사, 경찰들이 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은 재판부, 판사들이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국민들을 인권을 보호하기엔 기본 루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맡깁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한 3천 명이 안 될 겁니다. 2천 명?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뭐 우리 중앙일간지 기자 수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전국에 일어난 사건 다 수사 못 하잖아요. 경찰은 한 15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 보면은 대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검찰에 고소를 해도요. 특별한 거 아니면 대부분 경찰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또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이상한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걸 검찰이 봐가지고 기소할까 말까 결정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다 하지 않고 큰 사건만 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부패, 부정부패, 권력형 부정부패 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공안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다루는 게 특수부였고요.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게 공안부였습니다. 이거는 일제의 일본 검찰청 제도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특공부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래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다 보니까 앞정권에 이 그 앞정권 사람들을 탄압하는 검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좌파들을 자르는 과정에서 민주 인사들을 탄압했대요. 있었겠죠. 근데 좌파들이 지금 와서는 다 민주 인사라고 주장하니까 참 웃기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본은 뭐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간단한 원칙.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 다음에 재판은 사법부, 판사, 재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셌죠. 그래서 이 검찰이요 국정원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군도 잡을 수 있어요. 군 검찰을 통해서 너무 셌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큰 틀에선 잡았습니다. 저는 그 일단 찬성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경찰을 둘러 쪼개는 작업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는데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 중앙검찰하고 뭐 지방 자치경찰 뭐 개념은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 나누는 걸 하자 그랬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방을 국가 소방으로 하는 게 좋으냐 지방 소방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랑 비슷한 논쟁인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서울에서 교통경찰 하던 사람이 부산에 가면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요. 부산서 하던 사람이 광주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지역 정보에 밝아야 되거든요. 지역 정보 형사들도 정보 경찰관들도 자기 지역에선 잘하지만 다른 지역 가면 또 새로 사귀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경찰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을 보게 되면은 상당수의 하위직들은 한 지역에 머뭅니다. 광주 광역시의 광주지방경찰청에 있다가 뭐 그 밑에 있는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 되게 광주에서 움직이거나 전남에서 움직이거나 부산에서 움직이거나 경남에서 움직이고 그 정도입니다. 크게 멀리 나가지 않아요. 간부들이 돼야만 이제 서울에 있다가 뭐 부산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해도 지역과 밀착해야 되는 정보,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은 지방화가 돼 있거든요. 소방을 지방화했더니만은 산불이 크게 났는데 전국의 소방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 소방은 못 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가 경찰로 두고 그리고 지방에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직접 해갖고 수사 종결을 해버린다.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경찰의 엘리트화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몽둥이가 되는 한에서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딱딱 적법하게 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뭐 우리 교통 위반 걸리면 선생님은 뭐 위반입니다 하고 딱 내미는데 그때 요즘 시민들이 똑똑해서 이의 제기할 때 딱딱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의 엘리트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먼저 했던 사람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81년도에 경찰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경찰대학 지금도 입시 커트라인이 서울대랑 비슷합니다. 연고대보다 셉니다. 그래서 상당한 엘리트들이 경찰에 왔는데 경찰이 엘리트화가 됐냐? 된 것 같아요. 근데 80년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는데 지금은 세계 넘버 1, 2를 다투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때는 뭐 포니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제네시스에서 세계적인 차를 내는 명품 회사가 됐거든요.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같은 기간에 우리 경찰은 세계적인 경찰이 됐나요?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 언론은 40년 지난 동안에 세계적인 언론이 됐나요?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경찰에 그 문제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됐다면 해도 좋은 거고 아니라면 보강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경찰대만으로 엘리트화는 안 되고 지금 YS 정부가 로스쿨을 만들어 갖고 과거에는 사법시험 붙으면은 판검사하고 이제 변호사로 바로 인관이 됐는데 다수의 변호사가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법시험 붙은 사람이 경찰로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죠. 오게 되면 바로 경정을 달아줬죠. 계급도 높여줬는데도 잘 안 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옵니다. 근데 로스쿨을 졸업해서 사실을 변호사 시험 붙은 친구들이 경찰에 많이 와서 말단 파출소, 요즘 지구대라 그러나요? 거기서 수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음부터 뭘 쓸 때 적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검사들도 딱 보고 기소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엉망이 되니까 자꾸 검찰이 수사 지도 또 직접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우습게 봤던 거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엘리트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다수가 들어와라. 또 경찰대학도 엘리트가 들어와라. 그다음에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를 포함해서 좋은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을 공부한 엘리트가 들어와 주라. 그런 겁니다. 경찰 관련 공무원에서 몇 달 공부해서 붙은 그런 실력으로 민주시민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엘리트화가 필요하다. 그걸 하는 전제 조건 찬성이다. 그 다음에
지방과 국가를 나누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이번에 나누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더 두고 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하고 경찰 싸움은요. 핵심은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기소권하고 수사권 중에 힘센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수사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자기 FBI 가서 교육받았대요. 내가 질문했어요. FBI는 연방 경찰 아니냐? 당신 연방 검찰 가서 교육받아야지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어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수사를 하는 경찰이 힘이 더 멋있고 존경받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일본에서도 경찰이 더 존경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검사가 워낙 세다 보니까 검사를 막 이렇게 보게 됐는데 수사권 다툼을 하면서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권까지 독점을 했던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정리했으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공수처입니다. 처벌은 절대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독재입니다. 제가 비유하고 싶은 게 김대중 정부 때 없앤 게 사직동 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 밑에 원래 대검에는 직접 수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대검에서 반부패 수사부하고 뭐 공공안전부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서울지검, 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대검쯤 되게 되면 수사 지도나 하고 방침만 세우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 본청이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정보도 하면 안 돼요. 기획을 해야 되죠. 육군본부가 전쟁하는 데 아니에요. 육군본부가 아니라 지작사가 하는 거고 해군본부도 아니에요. 해작사가 하는 거고 공군도 공작사가 하는 겁니다. 작전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근데 그 경찰청 본청에다가 사직동 그게 이제 뭐라 그랬나 특별수사대라 그랬던가 뭐 그걸 만들어서 청와대 하명 사건, 대통령 지시 사건, 사정수석 또는 민정수석에서 내려오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직동 팀이 셌거든요. 과거에 안기부, 중앙정보부도 거기랑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랬고 검사들도 피해갔던 쪽입니다. 언론도 감히 손 못 댔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을 그냥 기소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 사표받고 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었는데 그거와 공수처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반드시 독재의 기구가 됩니다. 그 사직동 팀이 그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경찰청 조사국이 됐다가 조사국에 있던 거를 DJ 정부도 처음에는 활용을 하다가 한 1, 2년 만에 없앴어요. 근데 그걸 검찰로 옮겨가지고 공수처, 즉 공공비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겠다. 검찰에다가 더 세게. 와, 안 되죠. 근데 헌법 위반할 수 없으니까 헌법에서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기소는 안 하고 넘겨준다. 근데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글로 가라. 와우. 과거 사직동 팀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문제가 국정원, 군, 뭐 검찰 이런 걸 다 약화시키면서 이걸 개혁이라 그러는데 민주화라 그러는데 민주화가요 기능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한 조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것들을 없애갖고 더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민주화거든요. 예? 약화시키면 저건 이적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거꾸로 공수처 옛날에 사직동 팀을 경찰에 있던 거를 검찰로 옮겨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북한을 상대해야 될 시점에서 군이 민주화돼 갖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전이 잘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복무기간을 줄이고 뭐 북한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뭐 국정원은 뭐 점점 완전 바보잖아요. 이제 국정원은 지금 예. 개도 안 물어가 그런 국정원. 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DJ 정부 때 지금 경찰 팀들하고 상당히 검경 수사권 문제를 같이 스타들을 오래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것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때 생각하고 지금 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왜 추진 못했냐?
이걸 몰아붙이면 검경 간의 갈등이 커지고 여야 간의 싸움이 커지고 그래서 시끄러워지니까 국가가 오히려 쇠퇴한다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즉 정무적 판단으로 안 했던 겁니다. 못 했던 겁니다. 그때도 황운하 씨가 바람잡았고 표창원 교수가 경찰대학 교수하면서 영국 유학 갔다 왔고 한참 뭐 페이퍼 내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정무적 판단을 안 했는데 모르죠. 뭐 검찰이 더 열심히 막은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왜 안 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 요거 하나 유의하십시오.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국정원법 개정된 적이 없는데 국내 정보 활동을 안 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법을 개정 안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렇게 정책 보고들을 하는데 그게 아전인수로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은 모든 부처에 이제 자기 아이오들을 보내놓고 있으니까 그들이 올리는 거는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대통령이 하고 안 하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은 귀머거리가 돼갖고 아 그래? 뭐 그런 일이 있긴 문제가 있는데 뭐 별 문제 아니래 하고 고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이란이 막 언론 통제하고 아전 인수로 정보받다가 지금 솔레이마니 참수당하고 미국한테 그다음에 자기네 미사일로 자국 국민이 탈 수도 있는 민항기 격추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전 인수 정보는 매우 위험한데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을 정책 정보 활동을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이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좀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 큰 공영방송 2개의 사장을 너무 물론 과거에 보수 정권도 자기 사람을 사장에 앉히긴 했지만 너무 심한 사람들을 앉혔고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단 미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공수처는 분명히 아닙니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자기네가 집권하면 이거부터 없애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박근혜 정부가 뭐 했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나니까 국민의 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죠. 그거 뭐하러 만들어요? 면피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YS 정부가 동북공정 시끄러우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그때 고구려 역사재단 만들어갖고 뭐 그걸 뭐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뭐 했다 이런 티만 내는데 똑같이 공수처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오래 못 갑니다 저런 거. 국민안전처는 바로 없어졌잖아요. 해경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큰 미스입니다. 이 대가는 치를 겁니다. 지금 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사법부 이건 찬성.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 나누는 건 반대. 이번에 안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 이거는 제2의 사직동침 경찰청 특수대다. 이거는 반드시 독재의 도구가 된다. 자기들은 지금 아니라 그러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요. 다 조사합니다. 모든 정보기관서 고위공직자 비리는 다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것처럼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응? 그거는 독재의 도구다.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정권 강화 입장 보게 되면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개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군을 약화시켰죠. 국정원이 발문을 못하게 했죠. 제 국정원이 긍정적인 기능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정희가 79년도 11.6 때 김재규한테 죽습니다. 저는 그걸 스나이더 미국 대사가 부마 사태 나니까 계속 박정희가 독재한다 얘기해서 김재규가 자극받아서 박정희를 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혁명했다고 주장했었고 미국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건 문생학에도 똑같은 착각을 했던 거고요. 그 문생학의 혁명론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과 그다음에 핵을 만들고 방위산업 키우고 중화공업하면서 많이 억눌렀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 보고를 정직하게 보고를 했어요. 각하 용단을 내리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차단했냐? 차지철이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죽이고 박정희를 쏘는 겁니다. 야수의 마음으로. 지금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정보를 못 받았을 때 11.6이라는 비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흘러야 됩니다. 언론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안 갑니다. 이란 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을 저렇게 국내 정책 정보를 못하게 하는 거 공작 정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정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통화할 때도 방송할 때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언젠가 더 덮친다는 걸 아니까. 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저랑 많이 다투고 뭐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이상하게 군하고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쓸데없이 공수처는 헌법 위반인 건 저건 만들어서 가고 뭐 일부 긍정적인 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다른 데에서는 하고 뭐 꼬여 있어요. 이게 위기를 온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를 온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국정원으로부터 정책 정보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큰 판단 미스합니다. 이란이 반면 교사입니다. 이상입니다.